현재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한국의 무기창고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도움 준 국가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이제 아시아 지원은 필요 없다고 하던 우크라이나인데요. 한편 미국에서도 예상치 못한 움직임으로 한국을 매우 곤란하게 했다는 의견까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의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한국 국방부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이 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만,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기밀 리스트까지 내밀어 한국 관계자들도 크게 놀랐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가 왜 한국의 현금을 언급하며 국토 일부를 준다고 하는지와 미국의 심상치 않은 행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가 마리우폴을 다시 점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마리우폴의 러시아 군대를 거의 소탕했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의 전사자만 2만 명이 넘는 수준이 된다고도 밝힌 것인데요. 물론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이러한 발표는 흑색선전이며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지금까지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가 버텨온 게 기적 같은 일이었던 데다가 러시아는 마리우폴 병력을 빼고 돈바스를 비롯해 르비우의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러시아 국방부도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성명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만약 우크라이나가 마리우폴의 군대와 우리 사람을 없애면 협상은 모두 중단된다라며, 그동안 러시아 해병대와 육군 등은 80일 넘게 함락했지만 한계에 달했다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크라이나에 다시 희망을 주었는데, 최근 다양한 전선에서 기대감을 갖게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자존심인 기갑부대의 도하작전을 격파하는 등 사기를 크게 올렸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는 한층 더 풀이 꺾였으며 예상치 못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 이제 전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바이든이 무기 공급법을 부활시켜 우크라이나에 무제한 무기까지 공급하게 됐으니 또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최신 무기를 포함한 37억 달러치 공급을 승인했고, 돈바스 일전을 앞두고 최대한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전략물자가 들어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 방송국은 도하 작전의 실패와 더불어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미 3차 대전이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가 결사항전하는 만큼 러시아도 끈질기게 전선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도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러시아는 르비우와 돈바스 등에 다시 미사일 폭격을 재개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결국 마리우폴이 다시 우크라군에 점령되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망연자실하는 국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미국이나 유럽의 전략물자와 이를 잘 다루는 병사들이 공급되면 러시아는 곤란한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이에 러시아는 수차례 서방이 무기를 대여하면 그 국가에 핵폭격을 가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이야기하면서 현재 우크라이나에 히로시마 원폭의 2000배에 달하는 핵무기가 투입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우크라 전쟁도 설마 쳐들어오겠어 하면서 유럽 등은 관련 사안을 그대로 방관하고 있었고, 미국만 유일하게 러시아 침공을 예상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조차 그 말을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푸틴의 색채는 핵무기를 2배 올린 이상 이 역시 등장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말만 요란하고 실제 무리한 상황에서는 얌체같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제 미국을 비롯해 우크라 국방부에서도 러시아를 몰아치면 핵무기가 등장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 뜻밖의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 유럽과 미국을 비롯해 한국에 무기를 요구하고 있는 정황이 발생했으며, 핵무기 사용 전에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것이란 이유로 한국의 전쟁 승리 후 국토의 일부분 주겠으니 반드시 현금을 지원해달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크라이나는 일본 측의 무기를 한국보다 훨씬 먼저 다양하게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선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실제 난민 수용을 비롯해 자위대 의료진 파견, 우크라이나에 3억 달러 자금 지원을 발표했으며, 미국이 앞장서는 만큼 일본도 동조하면서 국민들 여론도 매우 우크라이나에 호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즉각 일본에 동원 가능한 전략자산의 즉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본이 발벗고 나서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세계 군사강국 6위권이라는 일본의 참여를 요구한 것이죠. 하지만 현재 일본은 함정과 순항미사일, 전투기 등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과는 무기 운용이 전혀 다릅니다. 한국은 육군이 대거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지만 일본은 즉시 공급 자원이 아닙니다. 일본의 F-35가 한국보다 많다 하지만 이런 초고가의 장비를 쉽게 우크라이나에 내줄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또한 이런 게임 체인저에 해당하는 장비를 내주면 러시아가 즉각 공격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북해도 앞에 쿠릴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훈련을 하고 있어 군사적 지원은 말 그대로 무리입니다. 일본에서는 평화헌법으로 애초에 군사적 지원을 못한다고도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이런 정황보다
막상 일본이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국면도 보게 되는데, 애초에 우크라 난민을 받겠다던 일본 정부는 난민이 아닌 피난민 신분으로 임시 처리했으며 인원도 수만 명대 수준이 아니라 겨우 400여 명만 데려오고 1년 뒤엔 다시 우크라로 복귀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러시아와 전쟁 승리 후 국토의 5% 한국에 지급하겠다며 현금과 신궁을 비롯한 한국의 무기 리스트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회 연설 때 한국에 다양한 훌륭한 무기가 있다며 이를 지원 요청했으며 특히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한 데다 미국의 제벨린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난 현궁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이를 거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인도적인 전략물 자회에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다양한 관계 때문에 러시아가 얽힌 전쟁의 반대편에 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엔 그 상대가 우크라이나였으니 한국은 여러 적당한 명분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만약 러시아 상대가 6.25 참전국이나 미국의 가장 가까운 영연방이라면 매우 골치 아파지는 것입니다. 당장 우려되는 데만 침공을 비롯하여 유럽 문제도 한국군이 움직일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심지어 일본조차 중국이 센카쿠 침공 시에 쿼드 플러스에 한국을 가입시켜 한국 60만 병력을 동원 예정입니다. 또한 유럽을 위시한 강대국들이 이제 군사 위협 시 한국을 적극 꼽고 있다는 것도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놓고 본격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을 바란다는 의향을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현궁이 세계 무대에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 이미 UAE와 4조 원에 달하는 계약을 했으며 많은 국가들이 인정하는 미사일로 꼽히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다지 많은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고 국익면에서도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은 우려스러운 입장을 비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무기 지원은 한국의 국제적 지위와 한미 동맹에 대한 한국 외교 안보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하는 것인데요. 6.25 당시 세계에서 도움을 받았던 한국도 이럴 때는 갚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는 6.25 당시에 오히려 소련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나라이고 북한에 핵기술을 팔았던 국가입니다. 유럽 미국 무기만 해도 충분한 상황에 굳이 국토까지 주며 한국 무기를 요청하는 것은 반러시아 구도를 확실하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일 뿐 한국은 전쟁 이후 대러시아 관계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무기 지원만큼은 신중해야 합니다. 한국 방산업계가 이만큼 성장한 게 다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인데 그 무기로 러시아 군인들 치라고 건네주는 건 의리가 아닐 뿐더러 전쟁에 휘말려들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한국은 비살상 무기만 지원하고 끝까지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한국은 자신의 국가를 방어하기만도 벅찬 상황에 다들 국방력을 키우지 않고 평안하게 있다가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한국에 으름장을 놓는 등 갈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남들에게 군사적 원조를 하려고 국방력을 키운 게 아니고 여전히 휴전국가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휴전국인 한국이 6.25 참전국 등 비슷한 문제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냐는 숙제도 생겼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각자 도생하는 국면으로 가는 만큼 한국도 더욱 자주 국방이 강조되는 국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단군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